상용어와 정의어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어떻게 집중을 해서 그 단어를 공부해야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상용어와, 네, 모르는 단어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정의어,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는 상용어와 정의어보다는 주제어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주제어는 뭐 교과서 중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그거와 관련된 단어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렇다면은 세 가지 상용어, 정의어, 주제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는 개인적으로는 상용어와 정의어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단 상용어는 단어의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효율적이다. 정의어는 꼭 필요한,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단어다. 왜냐하면 내가 외국어를 사용할 때 그 외국어를 떠올렸을 때 그 외국어가 생각이 안 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의어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정의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상용어는 어, 과연 어떤 게 상용어고 정의어는 또 어떤 게 정의어고 1회 단어 리뷰, 2회 단어 리뷰를 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상용어와 정의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비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소비재, 그러니까 마트에 가면은 음식, 식료품을 사면 식료품은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걸 계속 소비하면 떨어지면 또 가서 사와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건 일종의 소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이 있다 그러면 계란은 우리가 계속 먹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계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는 빈도수는 1년을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개만 먹어도 대략적으로 12개에다가 한 144개를 1년에 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상용어는 그 식료품처럼 빈도수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반복적으로. 그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효율적인 단어 학습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단어를 자주 쓰니까. 그러면 정의어는 뭐냐? 정의어는 철물점에 있는 상품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철물점에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 예를 들어 공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동릴, 전동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지 일상적으로는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못 마찬가지. 삽, 공구.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없으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뭐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못만 있으면 나무와 나무 사이에 못을 박으면은 두 개가 연결이 자동으로 되니까. 그만큼 정의어라는 거는 효용성이 있는 언어다라는 거죠. 늘 쓰는 상용어와는 달라. 근데 실제로 그 언어를 확인해서 보니까 상용어는 명사 위주의 표현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상용어 중에서 어려운 언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에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의사표현,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는 이제 설명을 위한 표현들이 많죠. 어떤 걸 내용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사용되는 단어들이 많은데 그게 주로 명사가 많은 거죠. 근데 정의어는 반대로 정의어의 오래된 표현을 갖다가 확인해 보니까 명사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형용사나 동사도 많이 있다는 어려운 표현 중에서 이거는 왜 그럴까 했더니 정의어는 뭔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스무고개처럼 뭐 식물이냐 동물이냐 아니면은 뭐 생물이냐 무생물이냐 또 있지만 아, 다양한 형태를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크기나 무게나 어떤 질감을 설명한다거나 맛을 설명한다거나 이런 복잡한 그 설명을 위한 단어들이 꽤 많다. 그 꽤 많은 단어들이 되게 상대적으로 복잡한데 이제 그 단어들이 단순히 명사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설명하기 위한 단어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래서 단어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쉽게 공부하는 방법, 우리가 교과서 같은 경우를 보면 단어가 주제어로 많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그 주제로 문법도 공부하고 문장, 대화, 이야기 이렇게 풀어가는 게 쉬우니까. 하지만 실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한다는 전제 하에서 봤을 때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상용어, 그 다음에 사전 풀이를 위한 단어, 어떤 단어를 내가 생각해내지 못했을 때 대신해서 그 말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정의어, 이런 단어들이 더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상용어, 그러니까 상용어 2000단어, 정의어 2000단어, 이 정도를 정의어 2000단어를 좀 2000단어를 구분을 좀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은 단어 공부하는데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상용어와 정의어에 대한 유제어는 상관이 없고 그런 내용을 AI한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단어를 공부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상용어와 사전에서 단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정의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 상용어가 식료품처럼 우리가 자주 소비하는 것과 비교를 해주고 정의어는 철물점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공구와 같다라는 내용으로 비교해서 아래 내용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단어 공부의 중요성도 이야기를 해주고 교과서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제어도 좋지만 상용어와 정의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부각해 주세요. 야, 넣고 이밖에 돌리면 구성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자료가 나오는 상용어와 정의어는 어떻게 다른가? 물론입니다. 아래는 요청하신 내용 기반으로 상용어와 정의어의 중요성, 실생활의 식료품과 설문점 도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단어 공부의 방향성과 효율적인 학습법에 대해 강연드립니다. 저희 콘텐츠 블로그, 유튜브 영상 구성 등에서 저 활용 가능합니다. 단어 공부, 식료품과 설문점을 다시 보기, 상용어와 정의의 중요성에 대하여 우리는 언어를 배울 때 단어를 중심으로 봐야겠다. 그중에서도 흔히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어 중심 학습은 익숙하지만 실제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서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상용어와 설명을 위한 단어, 정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학습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용어는 식료품이다. 매일 쓰고 계속 소비하는 언어. 상용어는 말 그대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사, 감정 표현, 기본 명사, 동사, 숫자, 일치, 일상, 동작 등 우리가 일상 대화 속에서 매일같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상용어는 식료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우유, 쌀처럼 매일 먹고 또 사야 하는 반복 소비재입니다. 자주 쓰기 때문에 이 단어들을 많이 알고 정확히 쓸수록 의사소통 속도와 정확성이 높아집니다. 외국어 말하기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는 2천 개만 잘 익혀도 실제 대화의 70, 80%를 커버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상용어는 언어의 생존 식량입니다. 우리가 모국어처럼 외국어를 말하고 듣기 위해서는 이 식료품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익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어는 철물점 도구다. 꼭 필요할 때 꺼냈습니다. 반면에 정의어는 단어를 설명하거나 정확한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직접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비슷한 개념으로 위에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어. 예를 들어 오렌지가 뭐야? 라고 들었을 때 귤보다 크고 껍질이 두껍고 즙이 많은 과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의어의 힘입니다. 이 정의어는 철물점 도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자주 쓰지 않지만 특정 상황에 꼭 필요하고 없으면 작업 자체가 안 되는 도구들. 예를 들어 못 드라이버 전동기구처럼 설명, 해석, 비교, 판단 등 고차원적인 사고와 의사소통에서는 이 정의어가 핵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 부사, 추상명사, 관계표현, 감정표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의어는 언어의 공부함입니다. 원하는 단어가 바로 생각나지 않아도 정의어를 통해 설명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단어 공부. 어떻게 나누어서 해야 할까? 많은 사람들은 교과서 주제어 중심으로 단어를 배웁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 음식, 여행 같은 주제 안에서 단어를 배우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단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용어, 빈도기반, 자주 쓰는 단어, 말하기, 듣기 실력에 직결된다. 정의어, 설명 기반, 설명에 필요한 단어, 사고력, 설명력, 표현력 향상. 주제어, 상황 기반, 특정 주제 관련 단어, 시험, 독해, 발표에 이용하다. 이 중에서도 상용어와 정의어는 언어의 근육과 도구 같은 역할을 하므로 외국어 학습 도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어 학습기, 반반 전략. 하루 학습 목표 20개 단어, 10개는 상용어, 자주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짧은 문장으로 안배한다. 10개는 정의어, 다른 단어를 설명하는 문장이나 상황을 예시로 복습한다. 복습주기. 3일로 7일로 수다일로 반복 복습, phrase repetition. 상용어, 나는 밥을 먹어야 학교에 가요. 정의어, A는 B보다 더 봄마다, 작고 둥글며 노란색인 과일. 결론, 단어 공부의 본질은 상용과 설명이다. 우리는 단어를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듣고 설명하고 설명하기 위해 외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상용어처럼 입에 붙도록 반복하고 정의어처럼 말이 막힐 때 꺼내쓸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상용어는 자주 쓰는 언어의 식료품, 정의어는 꼭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언어의 공부. 이 두 가지 균형 있게 익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외국어식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상용어와 정의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주제어도 뭐 필요에 따라서 주제어는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환경에 대해서 바다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서 뭐 해양 생물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많은 단어가 나오죠. 단순히.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해양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느냐? 그거는 미지수다. 그렇게 주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용어와 정의어를 통해서 주제어로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일단 상용어, 정의어를 마스터하고 이제 보편적으로 일상생활은 다 주제어예요. 예를 들어서 뉴스만 봐도 주제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 다 주제어. 모든 일상. 하지만 상용어와 정의어는 핵심어다. 핵심어.